네, 오늘의 짧은 기업 분석은 주식회사 대봉 LS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를 먼저 봐야겠죠. 보니까 원료 의약품, 뭐 화장품 소재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소재 업체라고 생각됩니다.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에 대한 소재 업체.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시면 제품 쪽의 비율이 21%, 상품이 59%, 용역이 19%인데 이 제품과 상품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품은 회사가 만드는 거고요. 상품은 어디서 사와가지고 파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선가 사와서 파는 거를 더 많이 한다는 뜻이죠. 제품들의 가격 변동을 좀 보자면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21년 대비 좀 오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극적인 상승은 아니어서, 그리고 20년도랑 비교하면 또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원재료 및 생산 설비를 보면은 이제 어떤 원재료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게 의약품이나 화장품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 원재료 부분을 보면 이게 어떤 건지 사실 잘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보면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원재료 단에서 비용 증가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면 되시고요. 생산 설비 쪽에서는 봐줘야 되는 것이 가동률입니다. 이런 제조기업들은 가동률을 봐줘야 되고요.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52.1% 정도 나오네요. 이게 전년 대비 보니까 가동률이 똑같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동률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이렇게 똑같은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가동률이 똑같은지. 그 다음에 매출 및 수주사항을 보시면은 이제 이 기업이 내수주인지 수출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주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화장품 기업이나 국내에 있는 제약사들에게 소재를 판매한다고 보면 되고요. 아무래도 수출 기업보다는 내수주들은 조금 이익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런 소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구개발 비용이 좀 높더라고요. 매출 대비. 보니까 6.2% 정도 나오는데 일반적인 제조기업에서 따졌을 때는 보통 한 1%, 2% 정도 나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기업이잖아요. 그것도 화장품이나 뭐 의약품 이런 기업의 소재를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개발 비율이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를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표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보는 부분은 일단 무조건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이 71억인데 전년 대비 한 10억 정도 늘었네요. 그리고 매출 채권도 봐줘야 되고요. 계속 늘고 있네요. 재고 자산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기타 유동 금융자산 비율이 높아요. 이게 뭔지는 주석을 봐야겠지만 이런 제조기업이 이렇게 유동금융자산이 높은 경우는 많이 드물거든요. 일단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계속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를 봐주면 일단 부채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을 저는 먼저 보거든요. 부채 총계랑 자본 총계를 봐서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25% 정도 나오니까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니까 단기 차입금이 214억이나 돼요. 장기 차입금도 12억 정도 되니까 합치면 지금 한 2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71억인데 차입금이 23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부채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재무적으로 마냥 좋지는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본 총계에서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을 봐줘야 되는데 이게 1171억입니다. 1171억이고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PBR이 한 0.73 정도니까 1 이하니까 이제 일단은 낮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현금 흐름표를 봐주셔야 되는데 영업 현금 흐름은 87억 흑자네요. 뭐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네요. 감소하긴 했어도 일단은 뭐 흑자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투자 활동 현금 흐름 꾸준히 마이너스. 그러니까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라는 거는 뭔가 투자 활동에서 현금 지출이 있다는 건데 이걸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채권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채권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동자산에서 기타 유동 금융자산 비율이 높았던 이유가 이렇게 채권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형자산 취득 같은 게 뭐 55, 뭐 그렇게까지 뭐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여기서는 이 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봐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재무활동 같은 경우에는 140억 정도 증가했네요.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보니까 이제 단기 차입금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늘었다.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손익계산서를 봐야겠죠.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금 수익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이죠. 그 다음 영업이익이 감소했네요. 영업이익 감소하면은 매출 원가라든지 판관비를 봐줘야 돼요.
보면은 매출 총이익까지는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에서 감소를 했다는 거는 판관비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건 제가 주석을 좀 먼저 봤는데 이게 연구개발비가 많이 늘었어요. 연구개발비가 많이 늘었는데 이 기업의 자회사에 이제 P&K 피부연구임상센터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임상센터 같은 회사는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판관비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당기순이익을 보면은 전년 대비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를 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를 했다 하면은 비영업 분야에서 이익이 증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금융수익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기타 영업수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증가를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니네요. 결국 금융수익이 왜 늘어난지를 봐줘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것도 제가 봤어요. 봤더니만 채권 이자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 지급이 늘었다. 그래서 금융수익이 늘었다는 건데 결국 종합해 보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주기적으로 많이 매입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매입하는 채권이 주는 이자도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재무제표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업 분석 짧게는 마쳤고요. 일단 총평을 해보자면 밸류만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PER 같은 경우에도 7.3, PBR도 0.73 정도니까 뭐 객관적인 밸류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 재무제표랑 연결 재무제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말은 자회사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연결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ROE가 10% 정도 나오는데 별도 재무제표로 보면은 ROE가 3.8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모기업만 봤을 때는 ROE가 3.8 수준이면은 지금 국채금리가 3.2 수준이거든요. 보통 금리를 할인율로 보기 때문에 이 할인율보다 아주 조금 높은 수준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밸류가 낮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인 밸류만 봤을 때 이 밴드 하단에 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ROE가 너무 낮아서 과연 이 기업을 매수하는 게 메리트가 있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자회사가 이 P&K 피부연구임상센터죠. 여기가 이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순이익도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가 모회사보다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짧은 기업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